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지금 처음 쳐보고요. 힙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어색하고 깔끔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분장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 부대변님께서 넉넉히 발라주시라고 굉장히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깔끔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리가 불편한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불편한데 앉아 계신 분들께 괜히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일부의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변호사가 되고 올해가 11년 차인데 돌이켜보니까 좀 이곳저곳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도 정말 자주 내려갔었고요. 평택에 미군기지가 이전된다고 그랬을 때 도둑 대출이 많이 가가지고 그때 참 신기한 걸 많이 시켰었어요. 저보고 혼자 덩그러니 책상 갖다 놓고 길바닥에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상담해서 제가 손잡고 안에다 넣어드리고 이런 식의 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양 문제가 됐을 때 또 내려가서 많이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쌍차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옆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송한데 제가 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회의를 하세요. 거기는 제가 약속을 꼭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 순서가 좀 끝나면 실례를 무릅쓰고 좀 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자, 여러분, 국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국민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키워나가야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성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국가 어디 있지? 국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이들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국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강정 공사 일지예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소송을 여러 가지 제기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요. 막는다는 게 뭐 꼭 완전히 뭐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었어요. 다 안 됐죠. 이 과정에서 해군과 정부는 마을에서 임시총회 했다. 마을에서 임시총회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강정이라는 마을을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수세대 그 땅을 일구 오셨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셔야만 됐었던 상황이 처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주에는 지금 그 살기 좋다는 그 강정 마을에 전국에서 지금 정가자 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팔아야 될 지경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군기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마을 투표라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한 표라도 더 해군기지 건설이 많이 나오면 우린 다 깨끗이 포기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이 해군이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임시총회도요, 정말 재밌는 게 1,900여 명의 마을 주민 중에 87명만 참석해서 이루어진 마을 총회입니다. 저 회의를 근거로 너희들 이미 찬성했으니까 따지지 마, 묻지도 마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밀양은 어떨까요? 밀양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부는 5개 면에서 주민 설명했다. 했으면 됐잖냐. 주민 설명회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땅 강제로 수용하겠다는데 무슨 불만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 주민 설명회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면의 인구만을 기준으로 봤어도
0.6%만 대상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수용되는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든지 통지가 옵니다. 땅 수용됐으니 수용보상금 찾아가라고. 저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산을 들어가셔서 개간하신 땅이에요. 정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땅이었어요.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밀양의 할매들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 보고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공산당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만나는 날. 그 무슨 얘기십니까? 혹시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귀가 쫑긋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보고 하도 정북이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공산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배웠던 공산당은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누르고 독재를 하는 걸 공산당이라고 배웠다. 근데 지금 내가 겪어본 이 밀양의 상황은 내가 배운 그 공산당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강정마을이나 밀양에 계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또는 이런 분들이 안 생기게 미리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 수용해도 되니? 너희들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니? 이거 필요한데 안 된다 그러면 조정하고 협의하고 계속 바꿔나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도 좋고 기간도 단축하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연구 결과 수많이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안 방패장이나 이런 걸 계기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건설될 예정이 송전탑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번 저런 식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땅에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약이나 협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에 의해서 체결하고 공포되는 조약 이런 것들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일부의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나요? 정답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나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조약이 아니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고 하면서 처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번에 그 속노에 난 거. 예, 그것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시도였습니다. 저거는 그냥 이름이 협정이다. 저거는 협정이니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군사정보를 완전히 일본과 공유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주권, 군대 관련된 그런 어떤 조약, 즉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조약이 아니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슬퍼서 진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피해자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얘기해놓고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배상 근거를 포기하는 이상 당연히 주권의 제약에 관련된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민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께서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조약의 체결 과정을 통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2012년 기준으로 1334건인데요. 조약의 수는 2861건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의 숫자가. 근데 그 중에 81.8%에 해당하는 조약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체결했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법과 같은 효력을 정부가 국회나 국민과 상의 없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법을 만드는 기구는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허용됐던 범위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삭발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사진이 담긴 영정을 들고 행진하셨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시켜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련된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 아직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야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국회법보다 좀 더 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국회법,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국가 권력기구들은 어떻습니까? 검찰,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입니까? 아까 나왔던 영화, 그 영화에서 검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부자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그 원인했던 수사를 보고 법조인들의 78.8%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을까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아예 검찰이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고요. NLL 대화록 유출,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만 그 대화록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읽었던 사람이 나 그거 찌라시 보고 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그 찌라시가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수사 안 하고 대충 수사한 후에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 이게 바로 검찰의 현재 모습입니다. 검찰 통제돼야 됩니다. 맞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들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검사장들은 누굴 무서워합니까?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무서워하는 검찰, 우리가 힘모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국정원은 어떨까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초원 복집 사건 때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 관여, 선거 관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있을까요? 전혀. 정답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의 대선 개입 의혹,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누가 봐도 정치 개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선거 개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건 뭡니까? RCS라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혹시나 국민의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 시대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사실상 왜곡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정원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맞죠? 우리 국민들은 비판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죠? 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안 가르쳐주거든요. 안 가르쳐주는 상태에서 이거 문제 아니야? 저거 문제 아니야? 나 이거 걱정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비어를 우리가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립니까? 저도 장인 영감한테 메르스 사태 때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기 조심해라 저기 조심해라. 그분들이 야, 유언비어 퍼뜨려서 박근혜 정부 뭐 되게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저 메르스 안 걸리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알아서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 병원은 좀 안 가야 된다는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장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들을 유언비어 유포로 다 처벌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메르스 방역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누가 실패했다고요? 정부.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걸 막았던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의록 생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받고 회의록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규율받는데요. 실제는 아예 회의록조차 안 만드는 정보부처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대부분 없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뭘 갖고 비판하죠? 비판할 근거도 안 만들어주는 정부를 뭘 갖고 비판합니까? 역사 속에서 깜깜하게 자기네들 은근슬쩍 뭔가 해버리고 국민들을 모르게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언비어 유포한다고 그러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맞죠? 네. 미국은 선샤인 렉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회의 단계부터 모든 자료를 회의록이면 회의록, 서면이면 서면 형태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거 좋은 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여러분들 언론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네. 세월호 참사 때 만들어진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뭐죠? 기레기입니다. 기레기. 기자 쓰레기란 뜻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4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에 방문해서 했을 때 옆에 해수부 장관이고 이 옆에 해양경찰청장이 서가지고 500명의 잠수사를 동원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모든 언론이 다 동일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땠죠? 잠수사 동원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을 500명으로 만든 거예요. 장비도 굉장히 적은 장비만. 가족분들이 그래서 도보로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하셨죠.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언론들이 진짜 구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야 진짜 안 되고 있다, 안타깝다, 정부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다면 가족분들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주에서. 근데 언론에서는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에서 마치 진짜 500명의 잠수사들이 막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지금 아이가 그렇게 됐지만 4월 19일 날 본인들이라도 서울로 올라가서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진도 대교까지 걸어가신 거잖아요. 경찰에 가로막혀서 못 올라오셨지만 언론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국정화 대선 개입으로 저희들이 몇만씩 모여서 집회할 때 KBS, MBC 뭘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행주는 삶아서 써야 된다를 저희가 10만 모여서 데모하는 거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여름에 행주는 그건 저도 알아요. 삶아서 써야 된다는 거. 여기 그런 거를 매일같이 올리면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십니다. 언론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이 왜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S 사장이나 MBC 사장 사실 대통령과 여당에서 임명한다고 봐야 됩니다. SBS 방송 연장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언론 허가 구조나 지배 구조는 사실상 언론의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칠 거 굉장히 많죠? 네. 한숨 나오죠? 네. 근데 하지 않고서는 점점 더 우울하고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갈 겁니다. 자, 강정, 밀양, 세월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던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제도도 없었고
그렇게 되신 뒤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